지난해 12월 세상을 슬프게 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알려진 일이었죠. 사건 발생 후 5개월, 아들 최용준 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복지제도에 편입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1년 후면 또다시 살 곳을 걱정해야 합니다. 최 씨의 자립기 100일을 동행 취재하면서 취약계층의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뇌졸중을 앓던 엄마가 쓰러지고 용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려고 갔어요. 진짜 치료비 낼 돈이 너무 없어서 신고는 전혀 못했습니다. 모자가 12년 동안 살았던 집, 가스, 전기, 수도, 엄마가 손글씨로 남긴 빈곤의 벽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숨지기 전 넉 달간 한 달 평균 수입 36만 3천 원, 지출은 3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모자는 주거급여만 받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끊었지만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부양 의무제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제는 조건부 폐지됐고 최용준 씨는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준 씨, 오늘 뭐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복지카드 받은 거요. 복지카드 최용준 841 장애 정도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로 태어나서 처음 치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용준 씨는 세상에 홀로 설 준비를 합니다.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 용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가슴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슴이 조금 아파요, 갑자기. 하지만 살 곳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인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한 분들끼리 다 피터지게 영위하는 유형이에요. 몇 년 뒤에 들어갈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1984년생 지적장애인 한부모 가정. 용준 씨와 사는 곳만 다른 스웨덴의 올레 씨. 월급과 정부 보조금으로 아파트를 얻어 자립했습니다. Jag har en förvaltare till mig privat och hjälper mig med städning och lite annat så här. 전 계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 등 선별적 복지 정책이 공존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 관련 예산은 199조 원.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 불평등 사회, 사회적 약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만 보면 특히 복지에서는 그러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정체되어 있어요. KBS 취재 100일째인 지난 12일, 용준 씨는 1년 거주만 가능한 발달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소했습니다. 1년 뒤 거처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